네, 지난주에 우리가 다이어트 학교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눴고, 오늘은 다이어트 학교와 관련하여 글쓰기를 찬반 논술 쓰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2023년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이어트는 필요한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다이어트가 대한민국 2023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찬성 측의 주장을 펼쳐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반대 측의 주장을 펼쳐도 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기본적으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들, 이 문제에 갖고 있는 쟁점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준 어떤 그런 부분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 그 서론 부분이 있고, 서론 부분에서의 평가 기준은 어쨌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쟁점이 뭔지를 흥미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었나, 요 부분 이제 서론 부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본론 부분에서는 자기가 이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한 상태 속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다이어트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다이어트의 효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할 수 되고, 아까 말했던 설득력 있는 중요한 근거를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 근거가 다이어트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증명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근거 자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적절한 비율을 하거나 비교하거나 예시를 들거나 통계자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어떤 글의 논리성, 그다음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가운데 부분에서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본론에서 자기가 주장을 세 번 한 다음에, 반론은, 내가 찬성 측이라면 반대 측의 근거를 예상해서, 반대 측은 이러한 걸 들어서 반대할 거다. 근데 그 반대 측의 근거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반대 측의 근거가 사실이 아님을, 또는, 반대 측의 근거가 사실이 할지라도,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음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반론을 쓸 때 조심해야 될 점은 그 위에 본론에서 이미 썼던 얘기를 반론에서 재탕하는, 되풀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또 주의를 해야 되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써야 되는데,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여러분들이 증명했던 것들을 핵심적인 근거들만 모아서 종합 정리하는, 요약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걸 주장 관련되어서 인상 깊은 마무리, 뭐 비전을 제시한다던가, 아니면 멋진 말을 제시한다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인상 깊은 마무리까지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물음표로 바꾸면 그것들이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지. 서로는, 본론은, 반론은, 결론은 선생님이 지금 말했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잘 썼는지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논술 역시 이제 글이다 보니까, 그 설득하는 어떤 그런 글이다 보니까 호소력 있게 잘 글을 정돈하여 썼는가, 뭐 이런 부분도 역시 또 이제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석 투님은 어떻게 보냈어? 어떻게 했어? 마이크 꺼졌고 지석아. 네, 그 보냈는데 글로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 카톡으로요. 카톡으로. 아, 카톡에 도착했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석 원투 하고 준이하고 지우 중에서 발표를 먼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하고, 안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고. 먼저 할 사람 없고, 그러면 4명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자, 결판 안 나면 많은 수가 이기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보자기 2명 이겼습니다. 준이하고 지석 원님 이겼고, 지우가 3등, 지석이가 4등입니다. 준이하고 지석 원님, 가위바위보. 선생님. 그 아, 지석 투 가위는 거 아니에요? 결판 안 나면 만수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준이하고 지석 원하고 다시 가위바위보. 준이가 1등, 지석 원님이 2등.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이 원님이, 이제 준이 원님이라네. 준이가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이가 발표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우, 지석 원, 하진, 지석 투 순으로 준이가 쓴 글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하겠고, 준이가 좀 천천히 읽어주고, 여러분들이 미리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해놔야 여러분들이 또 이따가 까먹지 않고 평가를 하겠지. 자, 준이 발표하겠습니다. 제목 2023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이어트는 필요한가? 요즘 시대의 다이어트는 하나의 트렌드로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연예인부터 시작하여 일반인까지 다이어트를 안 하는 사람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이런 다이어트는 당연히 필수 요소가 아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다이어트를 꼭 하는지 강압한다. 다이어트란 무엇일까? 다이어트란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식이요법이란 뜻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마른 것에는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뚱뚱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간단하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식량 기술 등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즉 기원전 1,000년에는 뚱뚱한 사람이 미남이었고 미인이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영양분이 필요했고 뚱뚱한 사람들은 그 영양분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반대로 비만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뚱뚱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처박히게 되었고 요즘에는 마른 것이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이어트를 무조건 해야 될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중 남는 것을 지방으로 보내 저장한다. 이는 내가 말했듯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이게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시도할 경우 어떤 점이 안 좋을까? 첫째, 급격한 체중 감량은 호르몬 반응 변형, 신진대사가 망가지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운동할 생각보다는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는 먹는 양을 줄일 생각부터 한다. 하지만 이런 극심한 칼로리 제한이 신체의 스트레스는 물론 호르몬 반응 변형까지 일으킨다.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다양한 병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런 다이어트는 부작용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것이다. 노스웨스턴 의대 연구팀이 과시적인 참가자 50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를 시킨 후 몸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배고픔을 식별하는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 수치가 정상 기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극심한 다이어트로 뇌에 포만감을 알려주는 렙틴의 생성이 줄어들고 에너지 공급을 알리는 그렐린의 수치가 상승하면서 그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식욕이 증가돼 체중이 다시 증가될 수 있다.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신진대사, 바로 알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화학적 작용을 말한다. 가 망가질 수도 있다. 신진대사는 신체의 칼로리를 태우는 연소 과정으로서 체중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이어트로 칼로리를 급격하게 제한하면 신진대사는 현재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칼로리 소모를 낮추고 미래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보존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신진대사는 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여분의 칼로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체중 증가로 이루어진다. 둘째, 급격한 체중 감량은 불안 및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칼로리 섭취량이 줄면 불안증이 생길 수 있다.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조영지 교수팀은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25세 남녀 1만 285명을 대상으로 체중 조정을 위해 선택했던 방법과 우울 증상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남녀 모두 운동으로 감량을 시도한 사람보다 원푸드 다이어트 및 단식 등을 한 사람들이 우울 증상을 더 많이 겪었다. 이처럼 음식을 극도로 줄이는 저칼로리식을 하는 경우 사람들의 경우 불안 및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셋째,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할 경우 다양한 섭식장애에 걸릴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데 이런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시도할 때는 다양한 섭식장애, 바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음식 섭취 장애가 생기는 질환, 바로 낙고에 걸릴 수 있다. 대표적인 섭식장애에는 거식증과 폭식증이 있는데 둘 다 매우 위험한 질병 중 하나이다.
먼저 거식증부터 설명하자면 거식증은 사람들 중 특히 날씬한 몸매를 선호하고 살찌는 것에 대한 심한 두려움과 강박적 혐오로 인해 실제 자신의 자신이 훨씬 더 뚱뚱하다고 느끼면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실제로 대부분 정상 체중보다 낮은 저체중에 속하지만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해 단식을 한다.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 영양결핍, 성장 부진, 무월경, 골 감소증,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폭식증은 무엇일까? 폭식증은 충동적으로 폭식을 한 다음 체중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구토 등을 하는 부적절한 음식물 제거 행위를 하는 섭식장애이다. 거식증처럼 체중 감소에 집착하고 체중은 정상이거나 저체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폭식을 한 뒤 위에 말한 것처럼 같이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식이를 제한하고 과도한 운동을 한다. 근데 폭식과 단식의 반복으로 인해 심한 체중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억지로 구토를 유발하기 때문에 목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하선염 괄호 열고 양쪽 귀 안에 있는 이하선에 부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 괄호를 닫고 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티아 애니멀증이 혼선되고 탈수 증상, 전해질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심한 다이어트를 할 경우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될 수 있다. 다이어트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될 경우 치통, 탈모, 골다공증, 요로 결석에 걸리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의 이유가 바로 영양 불균형 때문이다. 영양분의 섭취가 매우 적은 이 몸에도 이상이 오는 것이다. 특히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은 몸에 필수 영양분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로 요즘 사람들은 필수 영양분도 살을 찌게 한다면서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심해지면 위에 말한 것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될 수 있다. 그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결국에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의 단점을 설명하고 설득해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계속 나한테 계속 다이어트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한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다이어트를 안 하고는 꼭 비만에 걸리고 말 거예요. 잘생기고 예뻐지기 위해선 다이어트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고 비만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마르다고 무조건 잘생기고 예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6% 정도가 비만이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94%는 다이어트를 하고 말랐다는 뜻인, 잠깐만요. 나, 우리나라 마르다는 뜻인가? 아니다. 우리나라 중에는 비만 아니면 살이 찐 사람도 있고 정상 체중인데 찐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다. 꼭 다이어트를 안 한다고 해서 비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중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마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비만인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이어트를 안 한다고 비만인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자면 연예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른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라서 잘생기고 예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초절정의 미남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이 찐다고 얼굴이 정말 못생겨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 당연히 아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 똑같이 잘생겼을 것이다. 그럼 많은 사람이 내기에 몰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틀린 것이다.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고유의 체형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몸의 질서 그리고 특성과 기질이 있는데 지금 우리 우리 사회는 각각의 사람들만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말음을 강요한다. 마치 모든 사람이 AI 로봇처럼 같은 모습이라는 말이다. 사회 체계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그리고 그런 사회의 부적절한 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괜찮을 것일까? 켜질까? 이런 사람들은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신 몸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정말 생각해도 끔찍하다. 난 이런 사회 체계를 멈출 사람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이어트에 대한 강압적인 생각을 멈춰야 한다. 나는 나의 몸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하며 건강관리를 잘하길 바란다. 끝. 네, 수고했습니다. 지우, 평가. 일단 그 자료 조사할 때 정확한 수치 같은 거, 정확한 명수 그런 걸 말해줘서 좀 더 신빙성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아까 무슨
마지막에 어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적어서 좀 더 재밌게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줬고 또 잘 이해되게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석원. 일단은 정말 자료조사를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약간 또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반박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점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갑자기 문체라고 해야 하나? 그게 바뀌는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뭐 한다에서 뭐뭐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하진이. 한 거야? 하진이. 어, 문장이 되게 자연스러웠고, 그랬는데, 네. 다 했어? 님, 지석투. 마이크 켜고 지석투. 마이크 켜고 지석투. 네. 음, 제가 좋았던 거는 일단 출처를 밝혔다는 게 지우랑 같이 출처를 밝혔다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러면 사람들의 반박이 힘들고, 그리고 또 다른 이 연구실을 방어로 사용해서 그 질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준이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준이 글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 좀 이따가 친구들 발표 다 끝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이 아까 누구야? 지우였나? 지석원. 제가 지금 목감기 걸려서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래. 좀 그러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발표할 수 있어? 아니면 네, 다른 사람이 그냥 할 거야? 할 해? 수는 있는데, 네. 그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다이어트를 한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는 무엇일까? 현대 사회에서 다이어트는 보통 살을 빼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의 방식은 대부분 아예 먹지 않거나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단식이나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온푸드 다이어트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잠깐 멈춰도 살이 쪄버리는 요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렇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보통 뚱뚱해지지 않으려고 더 멋지고 예뻐지려고 하는 경우다. 이렇게 다이어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품고 있다. 이런 다이어트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애초에 다이어트 자체가 잘못된 미의 기준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최근 SNS 플랫폼과 대중매체, 드라마나 영화 등이 급속도로 발전되며 우리는 전보다 더욱더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문제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많은 취향을 가지고 있고 뚱뚱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SNS를 통해 여러 가지 무분별한 콘텐츠를 접하게 되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애초에 우리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때문이다. 사실은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다이어트는 여러 가지 질환이나 심리적 질병들을 불러일으킨다.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런 것들은 문제될 것이 아니다. 실제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한 종류만 먹거나 아예 먹지 않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다이어트 방식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분사가 빈혈이다. 음식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에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빈혈이 온다. 빈혈이 오게 되면 메스껍거나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난다. 또 심리적인 질환이 예를 들자면 우울증이 있다.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방치되다 보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울증을 가지게 되면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진다. 심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이어트의 부작용은 빈혈과 우울증 말고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다.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한다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 세 번째로 다이어트는 일상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요즘 다이어트는 안 먹거나 조금 먹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을 빼면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릴 수도 있지만 생활 패턴이 깨질 수도 있다. 식사량이 적어지면 당연히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양도 준다.
평상시와 같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을 하지만 평소에 만들어지는 에너지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더 빨리 지치게 될 것이다. 또 음식에 함유된 포도당은 뇌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포도당 양이 줄어든다면 청소년기에 아주 중요한 공부는 물론 일상적인 업무 처리도 힘들어질 수 있다.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말이다. 이런 것들도 큰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 연기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 중 하나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패턴이 깨질 정도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관계를 유지할 힘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인간관계는 기초적인 생명력이 다음으로 중요하다고도 한다. 인간관계와 사람은 모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의 잠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이어트는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이어트를 안 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앞서 말한 단식, 푸드 다이어트는 강도 높은 운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식이요법이라는 뜻이다. 즉, 안 먹는 것이 아닌 무엇을 먹는지 조절하는 것이 다이어트다. 그래서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은 간이 약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분포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것만 실천해도 군살은 없앨 수 있다. 원래 TV 속 연예인 같은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정도를 무기질에 집중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굳이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다이어트는 식이요법을 뜻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살을 빼는 행위로 뜻이 변질되었다. 그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주 좋지만 빈혈이나 우울증 등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고 일상생활에 먼저 우리가 갈 수 있는 다이어트는 우리 사회에 필요치 않고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지어 현재의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예뻐지고 멋지기 위해서는 꼭 살을 꼭 빼야 할까? 하나의 틀에 붙여줘야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진이부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이. 저는 되게 생각이 구체적이고, 다양하다고 생각했고, 반박이 살짝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쉬워. 지석투. 되게 잘했는데 말해. 되게 잘했거든요. 음, 살짝 주장이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애매드는 게 무슨 말이야? 살짝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음, 이게 또 너무 하지 말는다는 얘기도 하고 살짝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근데 음, 문장의 연결성은 좋았던 것 같아요. 준이. 이석이가 각각이니까 서론 본론 서론 본론 결론 반론에서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그걸로 보는 사람들한테 되게 신빙성을 많이 줬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하나하나의 주장들이 실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전 좋았어요. 지우. 일단 서론이 길고 잘 풀어서 쓴 것 같고, 또 근거들도 타당했던 것 같은데, 아쉬웠던 거는 앞에는 극단적 다이어트 안 좋은 점만 쭉 말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다이어트를 뭐 해도 된다고, 이런 안전한 다이어트는 괜찮다고 말해서, 주장이 두 개인 것 같은 거 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발표가 누구야? 저요. 지우야? 자, 잠깐만. 자, 지우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쓸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쓸 수 음, 있었는데, 그래.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예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가져야 한다. 또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는 해야 한다. 점점 세계 비만율은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비만율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때 자기 자신을 정상 체중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아무리 외모지상주의가 안 좋은 생각이어도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가꿔야만 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는 필요하다. 지석원. 다른 사람들과 보다 다른 관점에서 다이어트란 그 주제에 접근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 되게 짧은데도 서론, 본론, 결론이 나름대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좀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좀 이따. 지석투. 일단은 서론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현실을 잘 말한 것 같고 결론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윤희. 근거는 많지 않았는데 되게 현실성 있게 현실성 있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해가지고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석. 생각 하진이 그래, 미안해. 하진이. 문장이 자연스럽고 생각이 명확한 것 같아서 좋았다. 자, 수고했습니다. 지석2 하겠습니다. 지석이 네가 쓴 거 맞지, 이거? 하자, 지석2. 마이크 켜고. 네. 해, 발표. 2023년 대한민국 사회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나타낸 글입니다. 과거 몇만 년 전에는 다이어트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발전되지 않은 문명으로 야생의 혹한 추위를 건너내야 했기에 체지방이 많을수록 그들에게는 추위를 견딜 수 있으니 체지방은 그들에게 이로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체지방이 많으면 음식이 없어도 더욱더 오래 버틸 수도 있기에 설사 먹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일부러 안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문명이 발전해요. 몇 천 년 전에는 체지방이 많은 것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귀족들의 대다수는 체지방이 많고 뚱뚱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왕들 또한 비만이었으며 그 당시에 또한 다이어트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4차가 아니라 3차인데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대부분 사람들의 먹을거리는 풍부해졌고 더 이상 뚱뚱한 것은 부를 상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이 높으면 체온 유지에 효과적인 것 또한 옷의 체온 유지에 또 옷의 체온 유지 또한 전보다 훨씬 더 뛰어나졌기에 체지방은 더욱더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에서는 뚱뚱한 사람은 다른 사람 평균의 체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굶주고 너무 마른 사람은 빨리 지치기에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뚱뚱하거나 지나치게 마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해 살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아도 체지방을 줄이는 일은 필수적으로 강행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몸무게에 대한 체지방률이 20%가 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 20% 이상이라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담석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우울증, 퇴행성 관절염 등이 동시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꼭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다이어트는 일상생활에서 패스트푸드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체지방이 많으면 암세포의 생성 확률도 증가하고 더 쉽게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포는 암세포를 제외한 세포 중 끝도 없이 번식할 수 있는 세포이고 비만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은 비만인 사람을 줄이기 위해 비만세를 걸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업 직원 중에 비만인 사람이 있으면 세금을 더 내. 일본에서는 비만인 사람이 취업하는 게 힘들고요. 프랑스에서는 개인에서 탄산음료 한 캔당 1%의 비만세를 걷고, 영국은 음식점에 100ml당 설탕 8g 이상이 들어있을지 리터당 24펜스를 부과하고, 미국은 튀김 요리나 탄산음료에 비만세 7%를 부과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에서 여러 방식으로 비만세를 내게 하는데요. 심지어 비만은 대대손손 내려올 확률 또한 높습니다. 부모가 비만일 때 아이도 비만일 확률은 무려 80%가 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 또한 비만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대사회에서 체지방률을 20% 이하의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일은 강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론. 현대사회에서는 이 규정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다이어트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로 청소년 때 찐 살은 다 키로 가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때 비만이 찾아오면 그중 50%는 키가 예상보다 적게 크게 됩니다. 또한 체지방의 장점 현대사회의 무공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에 체지방의 단점에 대한 것을 더욱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95%의 사람은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그중 99.5%는 요현상을 겪기에 다이어트를 하려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경우가 생긴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트 계획을 더욱더 자세히 짜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며 더욱더 노력하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개개인의 노력이 달린 일이라서 굳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다이어트는 현대 사람들이 미래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이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체지방률이 20%를 넘길 시에는 여러 질병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올 것이고 단명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비만이 몸에 안 좋으니 여러 선진국들은 비만인 사람을 줄이기 위해 비만인 사람은 취업에 힘들게 하던가 탄산음료나 튀김 요리의 값을 올려 사기 어렵게 하는 여러 작은 비만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전부 비만일 시 그의 자식들 또한 높은 확률로 비만있게 어서 다이어트를 시행하지 않으면 인구의 대다수가 비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비만이 더 이상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좋고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또 현재는 비만은 사람을 더욱더 단명하도록 만들어주는 무서운 양날의 검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준이. 일단은 병들이나 그런 걸 자세하게 제시하고 그다음 비만세 그런 걸 하는 걸 자세하게 제시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가 약간 안 좋았던 점, 그러니까 고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점은 그 서론 부분에서 그 주장이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서론에서 명확하게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단 나누기를 조금 더 해줘가지고 문단 나누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리고 저는 여기 끝입니다. 네,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다음 치유. 일단 많은 예시를 들어주고 우리나라 상황도 아니고 다른 나라 상황까지 얘기해줘서 좀 이해도 쉬웠고 좋은 근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거기서 네, 거기요. 다이어트를 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이 말을 토론에서 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 저희를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약간 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지석원.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다 다이어트의 그 중점을 잡았는데 지석이는 비만의 다이어트를 잡아서 색다르었던 것 같고요. 또 잠시만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주장이 좀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그리고 유지기는 강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강행이 나오기도 했고 또 반론을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마지막에 지석이의 주장은 그건데 해야 한다 이건데 양날의 검이 되어버렸다는 표현을 써서 이게 뭐지 했습니다. 하진. 저는 되게 지식이 다양하고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역사가 생각보다 너무 길게 나와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거꾸로 지석 2 글부터 선생님하고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2 글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서론 요만큼 썼고, 그다음에 본론을 그러니까 서론을 지금 한쪽 분량을 쓴 거야. 그다음에 본론을 보니까 한쪽, 반론까지 합해서 두 쪽. 그러니까 본론도 한쪽 조금 더 쓴 거 본론만 놓고 보면 그러면 서론과 본론의 비율이 거의 1대1이라는 거지. 근데 뭐 이거 뭐 정해진 거 없어. 정해진 거 없지만 보통의 경우는 서론이 1이면 본론이 한 4, 3이나 4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반론이 뭐 1 되고 최종 결론 1 되고 뭐 이런 정도였던 그런 비율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하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론이 너무 길지 않았냐. 이게 길다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서론이 이만큼이면 본론이 이거에 뭐야? 한 3배, 4배 정도, 3장 4쪽 정도 돼야 되는데 서론과 본론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좀 긴 편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얼굴이 이게 얼굴이 크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선생님 키가 만약에 1m 90 정도 됐으면 2m였으면 선생님 얼굴이 큰 얼굴이 아니라 선생님 얼굴 주먹만 하다고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키가 170에 이 얼굴이니까 지금 이게 큰 얼굴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준이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하준이 얼굴이 작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준이 키가 지금 얼굴은 그대로고 키가 1m야. 그럼 하준이도 뭐야? 대갈장군이 되는 거지. 대두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결국 이게 비율의 문제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그다음에 준이가 얘기했던 대로 요 글 자체를 이제 문단 구별하지 않은 점도 이런 점들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석이 글의 좋은 점은 이 다이어트의 역사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준이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방식은 두 가지야. 하나는 준이가 원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지석이처럼 그렇게 굳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겨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이 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글을 어떻게 쓰기의 어떤 차이인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논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야. 그냥 머리 쓰지 않아도 그냥 여기가 논술 문제다. 그다음에 여기부터 주장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쓰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숨겨서 자연스럽게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은 어떻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방법은 두 가지야. 본론을 네가 더 충실하게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요 이야기를 내용은 같은데 요걸 좀 뭐해서 줄여서
요 부분을 좀 줄여서 한 3분의 2나 절반 정도로 줄여갖고 서론을 쓰는 것들도 또 하나의 뭐가 된다는 거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지서가 지금 선생님 뭔 얘기하는지 알겠니? 지서가 선생님 얘기 이해가? 네네네네. 아,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서론 살짝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역사를 본론- 좀 짧게 쓰든가 아니면 본론을 길게 키워도 괜찮아. 본론을 네. 키우는 방법도 있고, 본론을 그대로 둘 거면 서론은 이걸 같은 내용으로 절반으로 내용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뭐 아니면 중간에 뭐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쳐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나치게 뚱뚱하나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체지방이 많은 사람 은 현명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본론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본론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론에서는 우선 핵심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너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핵심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들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쉽다는 거야. 그래서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혐오의 대상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체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냥 뭐야 이게 명확하게 끊어둔대. 대상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꼭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 살을 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갑자기 혐오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눈치를 보지 않게 살을 빼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버리면 혼란스러워. 그래서 그냥 한 번에 한 가지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는 게 차라리 더 이렇게 간결하고 강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하지 않아도 체지방을 줄이는 일은 또 필수로 강하게 한다는 식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엎어치기, 되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 세 문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만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다이어트를 하자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체지방이 높이면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뭐하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거잖아. 결국 너는 그러면 네. 뭐야? 다이어트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왜 다이어트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왜 다이어트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요 이야기를 네가 이렇게 써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렇게 또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다이어트는 일상생활에서도 요 이야기는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지금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몇 줄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중복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과감하게 쳐내어서 글들을 좀 더 이렇게 간결하게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이거 다 병이거든. 그다음에 암세포 생성 확률 이거 병이거든. 요 두 가지 결국 같은 얘기니까 펼쳐놓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그냥 하나로 합쳐주는 것들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더 합쳐주는 것들. 네. 근데 그럼 너무 아. 짧아질 것 같아서 살짝 늘렸어요. 근데 짧아질 것 같아서 늘리는 경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글이 지루해지고 너의 그 관점이 명확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글을 길게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글을 길게 쓰려면 뭐 해야 돼?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던가 뭐 비유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뭐 비슷한 얘기를 반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글을 길게 하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비만인 사람들이 현실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비만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네가 여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결국 뭐야? 세금을 뭐 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비만인 사람들 현실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참고로 비만인 사람이 현실에서도 안 좋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사람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라고 권유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근데 이제 너가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지석이가 너는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본론은 그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병이 안 걸리려고.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각종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건강에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라고 해서 쓴 거야.
요 두 번째는 그럼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너는 뭐라고 할 거냐라는 얘기지. 그럼 네가 제시하는 근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다. 라고 네가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다이어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지. 또 그리고 어. 그 미래로 점점 가면 갈수록 비만인 사람들의 차별은 이거보다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쓰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너가 네. 뭘 그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먼저 네. 핵심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쉽게. 아까 뭐야?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첫째,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차별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먼저 핵심 근거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다른 사람한테 탁 꽂히게.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이거는 이제 설명한 어떤 그런 방식이고 요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할 거냐의 어떤 그런 문제라는 얘기야. 세 번째로 비만은 대대손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뭐야? 자손에게 뭐 해주냐? 자손에게 뭐 물려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자손에게 나쁜 걸 물려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 자손에게 후손에게 나쁜 유전자, 좋은 유전자만 물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렇게 뭐야 증명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요 이야기들을 써가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 같은 걸 조사해서 얘기한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들고, 자, 반론도 역시 마찬가지야. 현대사에서 주장도 있지만 그거와 다른 의견도 있다. 요 문장은 필요가 없는 문장이야. 얘들아.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고 이거는 하나만 한 얘기야. 나 이번에 시험 잘 봤거나 아니면 시험 못 볼 거다. 이거 하나만 한 얘기야. 그래서 이런 하나만 한 얘기는 논술에서 과감하게 뭐 해라? 쳐내라는 거야. 오히려 이런 글 있으면 감점당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요것도 결국은 뭐야? 반대 측에서는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된다는 쪽에서는 결국은 뭐야? 청소년 찐 살은 다 키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라는 부분에서 너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청소년 때 찐 살은 다 키로 간다라는 부분에서 청소년 때 찐 살이 키로 안 가고 그냥 비만으로 남는다는 걸 증명한 거지. 그 다음에 체지방의 장점은 현대사회 물품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수명의 단점에 대한 더욱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야 지금. 너가 지금 그 상대방의 주장으로 청소년 때 찐 살은 다 키로 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 때 찐 살이 키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키가 예상보다 더 작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요 말이 사실이 아니다는 걸 증명하는 것들이 반론이에요. 그리고 보통 반론은 한 번만 해. 근데 지금 반론을 너는 뭐 한 거야? 두 번. 또 상대방에서는 다이어트 해봤자 살이 더 찌는 경우가 있다. 요 현상으로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요걸 네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꼭 반론을 하나만 하려는 법은 없어. 네가 반론을 두 번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반론은 몇 번? 한 번 하기 때문에 네가 이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요 얘기를 할 건지 둘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하나만 골라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요 현상에 대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방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단지 뭐 더 자세히 짜고 실패 원리를 분석해서 더욱더 노력하면 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공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열심히 전략적으로 잘하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는 누구나 뭐해?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잖아. 뻔한 얘기잖아. 그런 점에서 요 부분들도 너가 요요현상이라는 부분들에서 요요현상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있다. 또는 요요가 오지 않는다. 또는 요요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반론을 써야겠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최종 결론에서 다이어트 현대사는 미뤄지면 필수 코스이다. 뭐 찾아갈 것이고 단명하고 튀김 요리 비만 다이어트 된다 해서 여기까지 그 본론에서 네가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거 종합 정리를 잘한 거야. 이렇게 종합 정리를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통과할 수 없다. 하지만 다만 무슨 양내검 되어버렸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너는 마지막에 이제 그 뭐야 그 인상 깊은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뭐 무서운 양날의 검이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라면 요 이야기는 그냥 네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서론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거의 지금 이렇게 이 서론에서 했던 요 이야기를 네가 그냥 짧게 요약한 게 돼버리잖아. 그럼 이건 오히려 서론의 어떤 그런 부분에 어울리는 부분들 때문에 결론으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지석이 얘기했는데 양날의 검이라는 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거야. 어느 편에서는 좋은 거지만 어느 편에서는 나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적절치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거지. 그래서 이런 어휘를 쓸 때 네가 이런 양날의 검 아주 멋진데 내가 이런 멋있는 말을 내가 구사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좋으나 근데 이 멋있는 말이 알맞게 써야지 알맞게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써야지면은 오히려 이제 뭐야? 이상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거 살짝 헷갈려서 그랬어요. 그 아, 양날의 검이라는 단어가 헷갈린 게 아니라 음. 과거에는 아무리 좋고 권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권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더욱더 단명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해서 양날의 검이라고 써버렸어요. 그리고 너는 여기서 지금 어떤 비만에 대해서 네가 이게 중립적 입장을 취할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네가 마지막에 강하게 얘기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네가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까 말했던 서론 처음 출발할 때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결론에서는. 됐니?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지우 글 보면 외모 지상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다이어트는 해야 한다라고 서론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을 분량을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분량으로 써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뭐 특별히 원고지 몇 장 뭐 이런 부분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요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러면 뭐야 예쁜 몸매, 아름다운 얼굴을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던가 아니면 사회 현상이라던가 시사적인 문제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네가 제시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높은 사람이다. 그런 거 다이어트는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아쉬운 어떤 그런 지점들은 뭐냐면 서로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닌데 서로는 대부분 문제 제기야. 근데 문제 제기인데 지금 너는 여기서 이미 자기 자신이 잘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람 생각한다 해서 여기 뒤에 여기 자기가 철저한 사람 생각한다 해서 서론에서 이미 본론에서 할 얘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물론 서론 자체에서 자기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어. 근데 입장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들이 본론과 겹친다는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서로는 문제 제기고 그 문제가 제기되는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로를 문제 제기에 좀 더 충실하게 썼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 세계 비만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비만이 또 헬급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이게 서로로 가야 돼. 현재 상황 그리고 외모지상에 대한 그 외모지상주의 어떤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가야 되죠 오히려.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을 만든 사람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게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뭔 상관인데?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생각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다이어트를 해야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 네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한테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너가 오히려 해야 될 것은 뭐 첫째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고 다이어트를 해야 왜 좋은 평가를 받는지 그걸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역시 지우도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왜 자기 자신을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을 만든 사람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 드는지 이 부분들 역시 뭐 해야 돼?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고 있지는 않은 거지 지금. 다른 친구들이 입증을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 지금 지우글에는 입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다 빠져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미는 중요해지고 있다. 아무리 외모지상주의가 안 좋은 생각에도 이 각본을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가꿔야만 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왜? 역시 입증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주장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럼 왜 다이어트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서 뭐 실제로 뭐 그 구직자 취업할 때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그 미의 요소가 뭐 반영된 어떤 그런 현실이라던가 실제로 뭐 이렇게 미모하고 월급 또는 그 승진
내 사이에 그런 상관관계가 밝혀졌던 그런 자료가 있다던가 이런 자료들을 제시해 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입증이 되고, 그다음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요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장을 대표하고 있는데, 요 사이에 반론도 빠져 있고 최종 결론도 지금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들이지. 그래서 지금 지우 글은 사실은 논술에 완성되었던 글을 쓰기보다는 그냥 글 쓰기 전에 그냥 스케치 정도 한 정도,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준비 정도의 어떤 그런 초벌 정도의 어떤 그런 글의 수준이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준이가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여기 서론이라는 부분에 썼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아까 그 준이도 그렇고 지석이도 그렇고 서론 부분에서 이른바 용어에 대한 정의라는 부분들을 썼어. 그래서 우리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고 논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론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와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들의 어떤 그런 범위, 제한 설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은 FM이야. 이게 맞아.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는 것들이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학술 논문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건 필수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글들, 대중적인 어떤 그런 논술이라든가 그래서는 이런 부분들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글에 따라서 이게 아까 더 학술적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 용어 정의라든가 이것들을 명확하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만약 그 준이가 음, 그 논술을 음, 이런 걸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좋은 점이야.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요런 부분들 쓰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그 지석이도 썼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비만했던 그 인식이었던 그런 변화들 이런 얘기들 여기까지 이렇게 쭉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준이도 역시 지금 그 한쪽 정도를 지금 쓴 거잖아. 근데 준이는 대신 이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째, 셋째 여기까지, 넷째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라는 거야? 세쪽 분량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야, 본론을. 그러니까 준이가 서론을 이만큼 써도 그게 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석이보다 서론을 더 길게 썼다고 지금 준이가. 그런데 준이는 이 서론을 손볼 필요가 없다고. 그 이유는 본론을 충분히 뭐였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비율이 맞는다는 거야. 지석아 둘의 차이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이어트 무조건 해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어쨌든 뭐 지방 흡입을 전환한다. 이건 내가 말했듯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했듯이 뭐 이런 군더더기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글을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이런 얘기 다 뭐 해도 된다고? 빼도 된다고. 빼고 그냥 내용만을 중심으로 써도 글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이 글 자체가 다이어트가 사실 좀 필요해. 준이 글 자체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글 쓰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요걸 좀 그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 간결하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준이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준이한테서 선생님 봤을 때 제일 그 준이 글하고 지석이 글하고 다른 점이 입장이 둘이 같잖아. 근데 준이 거는 보면은 신진대사가 망가진다, 불안 및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섭식장애 걸릴 수 있다. 셋 다 뭐에 관한 거야? 결국은 세 가지 건강에 관한 거, 건강에 관한 거. 그러니까 건강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물론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그 세분화시켜서 몸의 건강, 그 다음에 정신 건강, 그 다음에 그 섭식, 식생활 건강, 이렇게 이제 그 건강 안에 분야를 나눈 거야. 그러니까 준이네 집에 갔더니, 지석이가 준이네 집에 갔더니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 만둣국 이렇게 준 거야. 뭐 지석이 입장에서 고맙지. 근데 지석이가 하진이 갔더니 하진이는 만두하고 치킨하고 피자하고 뭐 국수하고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럼 만족도가 누가 더 높겠냐는 얘기야. 준이가 만두밖에 없으면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 이렇게 내놔야 돼. 만두밖에 없으면. 그나마 만두를 다양하게 요리해서. 근데 준이가 만약에 만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면 만두는 한 가지 내놓고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음식 할 때 뭐 육해공 뭐 이렇게 하잖아. 육지에 사는 거 하나, 뭐 물고기 같은 거 하나,
세 종류 하나에서 다양하게 야채물 이렇게 갖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 배열하는 것처럼 근거 자체를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근거를 생각해서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준이가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증명을 열심히 그 연구팀 조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점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지우가 안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논리적 증명 자체를 지우 글에 이렇게 빠져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증명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들은 좋은 부분들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제 혹시증이 뭘까, 거시증이 뭘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에 글이 이제 논술에 있어서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여기 플러스 이제 설명 부분까지 이제 친절한 설명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인데 요게 이제 갖는 장단점이 있어. 친절해서 좋습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는 설득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막 설명하면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너무 지쳐. 그런 점에서 이제 글을 전체적인 분량을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글을 무조건 길게 써야 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이제 너에게 원고지가 얼만큼 주어졌냐에 따라서 상황이 누가에 있느냐 어떻게 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질병 얘기잖아. 근거도 이제 내가 들었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는 내가 들었었는데 결국 여기 또다시 질병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얘기는 그냥 모아서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것들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설득에도 진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준이 글의 스타일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고? 걷어낼 수 있다고. 걷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결국은 비만에 걸린다, 잘생기고 예뻐진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하는 게 이렇게 하나만 붙잡아갖고 바로 이제 반론을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역시 준이도 두 가지 그 반론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두 가지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보통은 한 가지만 가지고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반론 잘했습니다. 반론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그 최종 결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만큼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인데, 특히 이제 최종 결론을 준이가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만 이제 보면은 뭐냐면 이 최종 결론은 준이는 지금 여기 보면 인상 깊은 마무리만 다 쓴 거예요. 아까 지석이는 종합 정리를 잘하고 인상 깊은 마무리는 별로였어. 근데 지금 준이는 종합 정리는 지금 안 했어. 준이가. 네가 앞에서 냈던 네 가지 근거를 모아서 한번 마지막에 써줘야 되는데 지금 그건 빠져있는 거야. 준이가. 대신 인상 깊은 마무리는 정말 인상 깊게 잘했어. 이게 인상 깊은 마무리 아주 잘한 겁니다. 준이가. 요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사회가 AI처럼 가서야 되겠냐.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 어떤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두고 호소를 잘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어떤 그런 글들을 보면서 서로 좋은 점들을 잘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고 많았고, 그 다음에 지석이. 자, 지석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다이어트는 무엇인가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보면 지석이가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아까 그 준이처럼 이렇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야. 오히려 이제 글을 그냥 이렇게 간결하게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냥 글을 이렇게 깔끔하게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석이 글이 오히려 더 더 산뜻한 어떤 그런 방법이고, 지석이의 좋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잘못된 미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따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질환이나 심적 질병. 아까 이제 준이가 요거 갖고 준이는 네 가지를 쓴 거야. 근데 얘는 이거를 그냥 하나로 쓴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상생활의 변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다랗게 세 가지 정도로 각각 다른 의식의 문제,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생활 패턴의 문제 이런 식으로 아까 있지 치킨, 피자, 스파게티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음식을 내온 거란 얘기예요. 이럴 때 오히려 그 듣는 사람들이 더 설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왜 그러한 건가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증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환이나 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증명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걸릴 수 있지만 뭐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쭉 이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패턴에 대해서 쓰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안 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물론 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지석2가 하고 뭐 그 지우도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지석1의 입장이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결국 지석원이 위에서 뭐 얘기했지만 결국은 지석이는 식이요법 같은 그런 거는 괜찮지만 식이요법 다이어트는 괜찮지만 강도 높은 무리한 다이어트는 안 된다라는 게 지석이 원의 입장이야. 우리가 사람은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어. 꼭 양극단은 아니야. 근데 논술은 일종의 실험이야. 일종의 게임이야. 그래서 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거야. 좋은 것만 한다 이거면 누구나 다 찬성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지석의 어떤 그런 입장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살을 뺀 행위로 변질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그 지석이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 비만이 여기도 이제 비만 다이어트 안 하면 그 비만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여기 건강 그러니까 다이어트 안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걸 네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오히려 뚱뚱하지만 뭐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네가 뭐 하면서 제시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들은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반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반론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종합 정리한 거야. 종합정리 필요치 않고 되도록 하지 않는 거 좋다라는 식으로 해서 종합정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아까 요 부분이 빠져있는 거 아까 준이가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인상 깊은 마무리는 좀 아쉽습니다. 요 인상 깊은 마무리는 아까 네가 처음에 우리 사회가 예뻐지고 멋지고 해서 이거 잘못된 식으로 또 만들어진 것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뭐야 앞에 아까 했던 이야기 그 종합정리에 오히려 더 속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상 깊은 마무리는 아까 준이가 했던 어떤 그런 부분 바탕으로 해서 그럼 결국 이제 다이어트 하지 않는 사회 그 사회의 어떤 그 비전이 뭐냐 그 사회 어떤 모습이 더 좋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펼쳐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각자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도 있고 또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아쉬운 어떤 그런 지점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친구들 글을 배우면서 배워서 개선되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잠깐만 공부 얘기던데 다음 주 책 제목은 공부가 이토록 재밌어지는 순간인가?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지우야, 그 제목 들었더니 어때? 저요?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라는데 제목이. 없어요. 어? 어이없어요. 어이없어. 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공부를 한 적 있어. 실제로. 근데 그 사람 얘기를 읽어보면 정말 공부가 제일 쉬울 만해.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공부가 제일 쉬울 만한데 어쨌든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4명은 자유학기라서 시험을 안 보는데 여중에 한 분은 다음 주에 시험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책도 아마 재밌어질 거야. 아마 그 책이. 시험 볼 때는 뉴스도 재밌다잖아. 어쨌든 준비 잘해서 원하는 결과 얻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책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잘 지내고. 세요. 안녕.